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라이브 전략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롤플레이이고요. 롤플레이에 대한 답변 설명이 아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주요 실패 원인들에 대해서 좀 다듬을 수 있는 개선법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질문에서 소통 대상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 소통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롤플레잉을 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크게는 영업점이냐, 지인이냐, 내가 아는 친구냐로 나눠지는데 대상을 듣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엉뚱한 대상을 상대로 소통을 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다 보니까 과제 수행력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꼭 청취를 하실 때 주제에만 혈안돼 있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건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롤플레이도 2번 질문이 청취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예를 보실까요? 11번 영화 주제에 대한 예시인데 실제 질문이기도 하고요. 영어로 텍스트를 보시면 You want to take a friend to see a movie. Call the movie theater and ask 3 or 4 questions to get the information you need to buy the movie tickets. 11번은 보통 대상이 영업점인 경우에는 이게 문의사항을 전달해야 되는 유형으로 정형화되어 있죠. 영화관도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돈을 내고 지불을 해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업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문제는 대상이 지금 2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위에는 친구를 데리고 영화를 본다라고 언급이 돼 있고요. 밑에 아래에서 디렉션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영화관에 전화를 해달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대상이 2개가 언급이 될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메시지를 전달한 대상이 누구인지. 자, 그럼 답변도 이렇게 돼야겠죠. 영화 표를 구매하기 위한 질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한테 같이 보러 갈래가 아니라 영화관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Hi, I'm calling to ask about getting tickets for the new movie. I want to get 2 tickets for me and my friend. 영화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점에 전달하기로 했던 그 템플릿화해 놓은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이 있잖아요. 가격 정보라든지 상품의 종류라든지 할인 여부라든지 위치, 영업점의 위치, 그다음 뭐 주차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범용성 넓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과정 속에 있었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주제별로 롤플레이는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유형들이 소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면은 영화라는 주제 안에서 롤플레이가 딱 한 세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2세트가 존재해요. 실제로 영화라는 주제는요. 그래서 밑에 또 11번 또 다른 버전을 한번 보세요. Your friend just told you about a great new movie. Ask your friend 3 or 4 questions about the movie to see if you want to watch it too. 자, 이제는 ask your friend라고 되어 있네요. 친구라는 단어가 2차례 언급됐는데 질문의 디렉션도 친구에게 질문을 하라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죠. 그럼 이제 대상이 친구인 거죠. 아까 위에 영화관에다 질문을 해야 되는 유형과 다르게요. 그래서 주제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롤플레이 주제 영화네.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과제가 뭔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의 성격을 항상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그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죠. 대상이 친구니까 네가 봤던 영화 좀 궁금해서 연락을 했어. 자, 대상을 친구면은요, 그냥 임의로 이름을 하나 정하세요. 아무거나. 영어 이름이면 더 좋고요. Hi, Olivia. I'm calling to ask about the new movie you talked about. 네가 저번에 얘기했던 새로 개봉한 영화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야 되는 유형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남기는 형식이죠. 그래서 용건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상대에 대한 매너이자 또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I'm calling to로 시작하시면 돼요. 메시지를 남기라라는 디렉션이 나왔을 때 대상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거 영화라는 주제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요 주제만 해당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대상을 청취하시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방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대상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또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대면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전화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경우는요, 항상 단어가 call 어떤 장소라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놓고 leave a message라고 나와요. 들으셨죠? call 혹은 leave a message. 이 두 가지가 들리면은 전화 형식으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라고 해서 인터랙션이 있는 의사소통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거 아시죠? 가끔 그 엉뚱하게 1인 2역 하시는 분들 왕왕 있어요. 보면은 되게 안쓰러워요.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2번을 보시면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explain the situation to the ticket seller in the booth. 이건 이게 현장인 경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라고 디렉션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현장 문의죠.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주로 나오는 키워드는 이건 뭐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통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돼 있죠. 사람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위치까지 써 있네요. 매장이라는 단어가 보통 나올 거예요. 매장. 여기서 부스라는 것은 매표소라는 의미잖아요. 매표소 안쪽. 매표소에 있는 직원에게 설명을 가서 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arrive at the theater. 이미 극장에 도착해 있다라는 전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롤플레이는 상황 유추를 잘 하시려면은 질문의 디테일을 청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의 일반 유형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일반 유형 같은 경우는 질문이 더 장황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롤플레이 세트 말고 일반 세트들. 장황하게 나오는데 제가 모든 세부 질문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촉각을 세워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부차적인 질문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 유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만 잡아서 얘기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질문이 여러 가지가 쏟아져서 나와도 그 중에서 내가 점유율을 크게 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렉션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 한 줄로 여기 맞춰서 하시려면은 전체적으로 잘 들으셔야겠죠. 꼭 두 번 의무적으로 청취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자면은 대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 소통 대상이 누군지 자주 실수하세요. 알면서도 틀리세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는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인지 메시지를 남기는지 정하시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 이것도 상황 설명을 안 하고 해결책만 제시하시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거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들어보면요, 현장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롤플레이 12번 있잖아요. 이 12번이 제일 변별력 높은 질문인 것도 아시죠? 이게 이제 어드밴스 유형인데, 우리 어드밴스 유형이 많잖아요. 난이도 5, 6을 선택하면요, 특히. 9문항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번만 나오는 질문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행력을 입증 못하시면 롤플레이 세트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13번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12번입니다. 자, 근데 이 어드밴스 유형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단순히 시제가 꼬아진 게 아니고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일반 세트랑 마찬가지로 질문의 형식이 단편적이지 않고 이 복잡성 태스크가 나오거든요. 복잡하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을 말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explain the situation,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and offer 2 or 3 alternatives to resolve the problem. 그 다음 두세 개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상황 설명을 보통 못 하시고 해결책만 암기해서 제시를 하시는데 반드시 요 수순을 밟으셔야 됩니다. 요거 꼭 명심해 두세요. 상황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왜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걸 레이터들한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게 평소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자 대상이 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12번 항상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상황 설명 먼저 하고 해결책 제시. 자 아래도 보실까요? 같은 영화 주제인데 또 다른 버전의 12번은 친구랑 영화를 보다가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 갑자기 친구한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나 도저히 못 보겠어 나갈래.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질문에서 디렉션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아래 부분 한번 보세요. You're at the movies with your friend, but the movie is boring and you want to leave. Explain the problem to your friend and come up with 2 to 3 alternatives.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친구에게 지루하다, 도저히 못 보겠다 설명을 한 뒤에 그 다음 해결책. 뭐 나가서 먼저 기다릴게. 아니면 나랑 같이 나가서 밥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과정에서 미리 구비해 놓은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각각 상황에 맞게끔. 자, 그래서 반드시 요 스텝 1, 스텝 2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드밴스 12번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12번은.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시죠? 상품이나 서비스, 제품. 상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죠. 유형물이 아닌 경우 상품이. 자, 그래서 영업점을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꼬여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말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제를 특정하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주 원인을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explain the situation 이라고 하니까 뭐 영화표가 잘못됐다는 거를 막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영화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섣불리 설명하려고 하면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구체화해서 처음부터 특정하는 거는 사실 어느 언어로 얘기를 하든 좀 난감해요. 모국어로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요. 일단은 그냥 상품이나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만 일단 전달을 하세요. 이거를 최우선시 하시라는 거예요. 1순위로. 섣불리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 마시고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tickets.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뭐 만능 템플릿, 뭐 만능 답변 이런 말들 약간 사기꾼 같아서 잘 쓰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롤플레이는 우리 경험이나 우리 취향을 얘기해야 되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 그대로 역할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100번 외우셔도 손해가 아닙니다. 좀 유의미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무조건 입에 붙이세요. 제일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but there is a problem with 어떤 상품 혹은 어떤 서비스. 자, 문제 중에 호텔 주제에서 호텔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 문제은행에 있는 기출이에요. 그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실래요? 처음부터 방이 뭐 지저분하다, 뭐 침대에 뭐가 떨어져 있다, 뭐 바닥에 뭐가 묻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자, 요 문장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요 문장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방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겠죠. 내 호텔 방에 문제가 있다. 네, 한번 쳐보세요. 근데 철자 틀려도 괜찮으시니까. 그렇죠. There is a problem with my room. 내 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말뚝으로 박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호텔 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호텔 방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풀어서 나가시면 돼요.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반은 한 거거든요. 내가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래도 어찌어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상황의 핵심은. 이제 핵심을 먼저 얘기하세요. 항상 말초적인 걸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뭐 뒤에 뭐 요 정도를 붙인 거예요. I think you guys gave me the wrong tickets. 그쪽에서 저희에게 티켓을 좀 잘못 판매하신 듯 합니다. 잘못된 티켓을 판매하신 듯 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보는 김에. 상대방을 지칭할 때 이게 영업점 그 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쪽 편. 뭐 음식점이면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아닐 때. 뭐 여행사면 뭐 여행사 그쪽에서. 그 회사나 어떤 단체를 얘기할 때는요. You guys라고 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You guys. 누구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닐 때는요. So I think you guys gave me the wrong tickets. 그쪽에서 표를 좀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 다음, 자,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 시에 처음부터 또 이유를 특정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실패 원인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부차적인 것부터 설명하려고 해서 그래요. 일반 세트에서도 제가 예전에 전략 특강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발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시라고요. 내 방에 있는 가구를 설명해야 되는데, 혹은 뭐 내 집을 설명해야 되는데, 집을 묘사할 때 책상 위에 있는 뭐 컴퓨터를 먼저 설명한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발화량을 더 확장하실 거예요? 너무 부차적인 물건이잖아요. 컴퓨터라는 것은. 처음에는 뭐 몇 년 동안 살아왔고 우리 집에는 어떤 구조가 있고 뭐 각각 방마다 어떤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다양하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화술 자체를 좀 여유 있게 시작하라 그랬죠. 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닙니다. 자, 누가 질문 주셨는데 롤플레이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망한 적이 많은데 버벅될 것 같으면 아예 스킵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뭐 롤플레이뿐만 아니라 많이 또 적용을 해서 주시는데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다르겠죠. 중간에 그 일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요, 그 순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어갈 수 있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아니면 아예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요지를 파악을 못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다음 시험을 기약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12번이 롤플레이 세트 자체의 등급을 좌우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11, 13번도 중요해요. 근데 12번은 특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답을 못하겠다. 해야 되는 경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다음 시험을 좀 기약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동을 해주세요. 준비가 그만큼 안 된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있죠. 얘기를 하다가 좀 이게 버벅대서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다음 문장을 실수를 해서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우리가 얘기할 때 수정하고 넘어가듯이 똑같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그냥 I mean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뭐 I'm sorry 이런 사족 같은 거 붙이지 마시고 그냥 I mean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문장을 차분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I mean 요거예요. I mean 영어로 뭐 해석을 하면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제 말은 그러니까 네, 뭐 요 정도겠죠. I mean 하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유형도 있어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유형이 일단 점유율이 롤플레이에서 제일 높긴 한데 그 다음으로 빈출도가 높은 유형이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예요. 뭔가 내가 예약을 하거나 영업점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차질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겠죠. 자, 질문의 예시를 볼게요. You are unable to meet your friend at the time and place that was agreed upon. Call your friend and give 3 or 4 alternatives to address the problem. 원래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만나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야겠죠? 이것도 해결책 제시를 먼저 하기 전에 왜 못 만나는지, 못 만난다는 상황부터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인지부터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말이 꼬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쉽게 가시려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좀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세요. 우리가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뭐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뭐 누구한테 뭐 약속을 파하거나 아니면 뭐 영업적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럴 때 너무 구구절절 내가 왜 못 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 그냥 급한 일이 좀 생겼어. 이러고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논리적으로는 큰 비약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문장을 앞으로 고정해서 상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못 간다라는 설명은 필요해요.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our gathering. 어디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어딘지는 그 계제나 occasion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주제에 따라서. 이런 건 좀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은 이제 왜 못 가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이에요. 이거부터 얘기하세요.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 무슨 의미죠? 무슨 일이 갑자기 터졌다라는 얘기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어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내가 좀 욕심이 나거나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시는 거예요. 뒤에. 예를 들어 제일 만만한 핑곗거리가 뭘까요? 뭐 아픈 거. 뭐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I have a family emergency. 가족 관련해서 좀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 My mom is very sick right now, so I got to take her to the doctor. I gotta take her to the doctor. 우리 엄마가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모셔가야 될 것 같아. 뭐 대상이 어디든 가네요. 친구가 꼭 아니더라도. 자, 이 문장을 꼭 암기해 두세요. 무슨 일에 차질이 생겨서, 뭐 긴급 상황이 생겨서 약속을 파토하거나 영업점에 예약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는 요 문장으로 먼저 제시를 하시기.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만큼 부연 설명을 하시는지는. 자, 다음은 이제 약간 화법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에요. 인터랙션이 없는 롤플레잉이란 이유로 여러분들 문장을 연결하지 않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발음 좋으시고 암기력 좋으시고 그런데 이게 뭔가 약간 들었을 때 그 손발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연기에 대한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연기력 시험도 아닐 뿐더러 이게 나 혼자 일방적으로 피드백 없이 전달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연결어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 아무튼 인터랙션만 없을 뿐이지 상대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쏟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래서 결속력이 어느 정도는 느껴져야 돼요. 일반 세트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답변 샘플이냐면 11번에서 영업점을 대상으로 문의사항하는 템플릿이에요. 정확한 기출은 세일이니까 상점 세일, 점 세일 문의. 네, 요 유형에 대한 샘플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연결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Hi, I'm calling to ask about the sale. I want to get a new shirt. What kinds of shirts are available? And can you tell me how much they are? I wonder if there are any discounts or promotions going on. And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me? I think I need to get some help. I wonder if I could drive my car there. Is there a parking lot? If so, how much is it for parking? If not, I'll just take public transportation. Please give me a call when you get this. Thank you.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녹여서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톤과 매너 자체를요. 막 이렇게 뭐 오버해서 연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뭐 보시면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지만 정작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별거 없어요. 뭐 별다른 표지어들도 아니고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접속사들, 그다음 중간에 뭐 이런 표지어들, 하물며 할 말 없으면 이 정도라도 하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뭐 I think 앞에 붙여도 괜찮고요. 뭐 때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정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답변을 못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if so, if not을 롤플레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상대가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A라는 상황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B라는 상황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연결어가 이 두 가지죠. if so, if not. 각각의 정확한 뜻은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문장 종류에 맞지 않는 인토네이션을 사용할 때.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인토네이션은 별로 터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억양은 제가 뭐 OT 때도 늘 얘기하지만 음악처럼 뭐 기교를 부린다고 해서 된 테크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라는 언어 체계에 맞게 강세를 잘 지키면서 이 리듬을 적절히 형성을 하면 알아서 인토네이션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이걸 외워서 적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근데 롤플레이는 우리가 평서문과 의문문을 혼합해서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어를 구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픽이라는 시험은 총체적인 인상을 갖고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뭐 전달하는 방향이나 톤 앤 매너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점수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메이저한 건 아니지만 잘못됐을 때는 충분히 부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요인은 맞아요. 인토네이션은.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 템플릿에도 있는데, 자, 제가 딱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규칙. 자,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falling intonation이라고 해서 하강억양으로 내리는 게 맞는 문장들이에요. 하강억양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문장 끝에 문미를요. 이거 여러분들 뭐 저는 안 들리지만 한번 각자 계시는 곳에서 읽어보세요. 과연 그런지. What kinds of shirts are available? What kinds of shirts are available? 끝이 떨어지죠.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의문사, 의문문들은. 이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는 인토네이션 규칙입니다. 의문문의 인토네이션 규칙에 입각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 wonder if 이런 것도 간접 의문문이라서 형태가 평서문이잖아요. 뒤에 펑츄에이션 마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falling intonation이 맞아요. 쓸데없이 응? 하고 끝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I wonder if there are any discounts or promotions going on.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자, how much 같은 경우도 how much is it for parking? 내려가잖아요. How much is it for parking? 그래서 다시 의문사 의문문들이랑 간접 의문문들은 전부 하강억양으로 내리시기. 그러니까 뒤에 question mark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끝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어설프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yes or no로 대답할 만한 일반 의문문들 있죠. 뭐 can으로 시작하거나 조동사로 시작하거나 뭐 비동사로 시작하는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tell me how much they are? 올라가죠. Can you tell me how much they are?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me? 올라가죠. Can you give me some directions to the store? 올라가죠. Is there a parking lot? 올라가죠.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을 조금 신경 써서 구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영어라는 체계를 이해한 상황에서 전달하는 사람처럼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경 쓸 것들이 많아요. 그냥 질문 뭐 나오는지 알고 답변 좀 외우고 이런 공부법은 좀 트렌드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특강의 방향성을 좀 바꾼 거예요, 최근에. 신규 기출은 저희가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단톡방에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교재 적중률이 거의 100%라서 특별히 새로 알려드릴 만한 질문은 없거든요. 당분간은 특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질문은 제가 모아서 채팅창에 지금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